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 저의 내부 소식통들인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인 WTR 소식통들이 보내오는 북한의 내부 소식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왜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자유북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이 연일 새록새록 제 가슴에 와닿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12년차 지금 북한 장난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돈주 하면은 신흥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정권 12년 동안 초창기에 돈주들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 돈주들도 자살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범죄가 아니면 사실상 먹고 살기 힘든 북한의 내부.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 인민들 2판 4판 당 간부들의 승용차 대놓고 습격을 했으며, 또한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 전역에서 우리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원들, 그러니까 삽자루 후려치기, 폭치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소식부터 하나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안 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당 간부들의 승용차 타이어 도난 사건이 일어나자 짐꾼들을 범인으로 몰아세우며 손수레 몰수에 나섰습니다. 북한에는 역전과 장마당, 보수 정류장에서 손수레를 끌면서 손님 짐을 운반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 짐꾼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손수레 바퀴가 잘 굴러가야 많은 짐을 운반하며 생계 유지가 가능해 큰 돈을 들여 승용차 바퀴를 구입해 손수레 바퀴로 이용하는 짐꾼들도 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 또다시 운산군에서 당 간부들의 승용차 바퀴들이 대대적으로 도난당하자 사법당국이 나서 짐꾼들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제도 어제도 운산군 장마당 앞에 구루마 손수레를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짐꾼들 중에 큰 구루마 손수레를 놓고 있던 50대 남성 2명이 안전부로 끌려갔다라며 구루마 바퀴를 조사하겠다는 게 안전부의 설명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남성들이 끌고 있는 손수레에 승용차 바퀴가 달려 있었던 것이 조사 이유라는 것입니다. 안전부에서는 개인 손수레에 어떻게 승용차 바퀴가 달려 있나며 그 출처를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짐꾼들은 몇 년 전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고 승용차 바퀴라고 말하자 안전부에서는 판매자 이름을 대라고 다그치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말을 못하자 승용차 바퀴가 달려있는 손수레들을 몰수하고 돌려보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구루마를 통째로 회수당한 짐꾼들은 억울하다며 왜 죄 없는 주민들을 도둑으로 몰며 구루마를 뺐냐며 반발했으나 안전부에서는 개인이 승용차 바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몰아세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평안남도 덕천시의 한 주민 소식통도 6월 7일 지난달 중순 덕천자동차연합기업소 청사 앞에 세워놓은 당 간부들의 승용차 뒷바퀴들이 누가 떼어갔는데 이달 초에도 근로단체 비서에 승용차 바퀴를 누가 또 떼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시급 지방 도시에서 승용차를 탈 수 있는 대상은 시당 책임비서와 인민위원장, 안전부장, 보위부장,
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 비서, 연합기업소 당비서와 지배인 등입니다. 소식통은 간부 승용차라도 국가에서 휘발유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운행시간보다 주차 시간이 더 많다라며 개인 주차장이 없는 간부들이 공장 앞이나 기관 공터에 주차하면 한밤중에 주민들이 배터리나 후사경, 백미러, 조명 등을 떼어가는 사건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장기화로 굶어 죽게 되자 앞뒤 안 가리고 고급 중학교 학생들까지도 가격이 비싸고 수요가 많은 간부 승용차 바퀴까지 떼어내 암시장에 팔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간부 승용차 부품에 이어 바퀴 도난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자 안전부는 그제 5일 장마당과 역전 앞에 줄지어 있는 짐 구루마, 손수레 중에서 승용차 바퀴가 달려있는 큰 구루마, 손수레 석 대를 안전부로 끌고 가고 승용차 바퀴 구입처를 따졌다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이날 조사받은 50대 남성 2명과 60대 남성이 차 부품 시장에서 바퀴를 구매했다라고 말하자 안전원들은 해당 판매자의 종합시장 매대와 가택을 압수수색해 승용차 타이어들을 전부 회수하고 짐꾼들의 구루마, 손수레까지도 통째로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개인의 일부 차 부품 판매는 허용되어 있지만 차량 타이어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국가 설비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타이어 역시 국가 설비의 한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생계수단인 구루마, 손수레를 안전부에 뺏긴 짐꾼들은 짐 구루마를 뺏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라며 구루마를 달라고 항의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제 소식통이 좀 더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자, 함경남도의 WT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한 북한 인민들 2판 4판 당 간부들의 승용차를 습격했다라는 워딩의 기사에서 좀 더 정확한 워딩은 북한 당 간부들의 승용차 바퀴를 습격을 하고 떼어내 판매를 해서 이 손구루마 짐꾼들에게 넘겼다. 짐꾼들이 북한의 당 간부들의 습격했다라는 워딩은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북한 당 간부들의 승용차는 좀 괜찮은 이 사양이며 타이어가 당에서 공급해지기 때문에 좀 값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경남도 또 황해남도에서 당 간부들의 승용차 바퀴를 습격을 해서 떼어내 이 황해남도까지 보내면 약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당 간부들의 운전사들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이 타이어이며 당 간부들 및 돈이 좀 있는 돈주들이 일부 이 건달들이나 깡패들 또 도둑들을 시켜서 당 간부들의 타이어를 습격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 간부들의 타이어를 습격하는 북한 인민들 이판사판의 본질은 그만큼 북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 간부들의 타이어를 공급받지 못하는 당 간부들과 또 돈주들이 건달들이나 도둑들을 시켜서 당 간부들의 타이어를 습격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다른 소식통은 이게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그 데일리 NK가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 자, WTR 동북 삼성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평안북도 박천군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전역에서 사회안전원들의 삽자루 후려치기, 즉 퍽치기가 또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북한 사회안전원들은 남조선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경찰 아니갔어요. 그런데 이 북한의 경찰 격인 사회안전원들이 북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니 조를 무어서 밤에 집에 가는, 또 퇴근하는 안전원을 뒤에서 삽자루 후려치기, 퍽치기를 하거나, 또한 북한 강원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원산 WTR 소식통은 요즘 악에 바친 돈주들이, 돈 하도 뛰어가니까 악에 바친 돈주들이 돈을 뺏어간 사회안전원들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하는가, 바로 돈을 주고 북한의 건달들을 사서 사회안전원들의 삽자루 후려치기, 퍽치기를 주문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TV가 2023년 4월 1일부터 북한 소식을 가열차게 전달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5월 22일 북괴로 추정되는 IP, 해외 IP에 의해 해킹을 당했지요. 자, 그만큼 정성산TV의 이 파급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윤석열 정부 내에 북괴 김정은 멸망, 우리 자유 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지금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는데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충격 사태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해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사실상 북괴 김정은이의 벌크 캐시를 벌어들이기 위한 이 해외 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지요. 중국의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 또한 러시아의 3만에서 많게는 5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동남아에도 약 한 2만 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서 그야말로 달러벌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다급한 나머지, 달러가 부족하고 외화가 부족하니 다급한 나머지 이런 충격적인 지시를 내려서 지금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실제 북한 노동자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에게 제가 논평을 좀 요청을 했으며, 또 이미 미리 탈북을 한 고위 망명 인사에게 이번 이 충격적인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후과가 있는지, 어떤 역풍이 불 것인지 소상하게 논평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 소식은 이 데일리 NK가 얼마 전에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해외 노동자 치료 국가 책임이 아니야. 비용 절대 지원하지 말라. 중국과 러시아 회사에 지난달 24일 보건의료 자비 부담 지시 하달. 통치 자금 확보에만 혈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 치료비를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기업이나 또 해외에 있는 이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그 외화벌이 간부들, 또 기관, 그 위에 있는 조직들, 여기서 이 병원비나 치료비를 내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치료비를 지원하지 말아라. 오직 충성 자금만 바쳐라. 라는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을 해 지금 해외 노동자들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6월 8일 복수의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노동자가 파견된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의 지난달 24일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보건 의료 관련 사업을 국가에서 돌볼 수 없고 모두 전적으로 자비로 부담할 때 대한 지시를 북한 당국은 내렸다. 북한은 수술비나 치료비나 약값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치료제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는 의료의 시장화가 시대의 흐름이 됐다. 사회주의 무상의료는 종언을 고했지만 내부 선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무상치료는 아니지만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소에서 자금을 대고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상황을 인지한 북한 당국이 제동에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무상치료제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통치자금 확보가 시급한 북한 당국이 결국 국민들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입원이나 수술, 치료가 불가피하다 해도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면 사업소나 회사, 작업소, 작업반에 국가에 바쳐야 할 계획분에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살리곤 했는데 조선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런 조치를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시는 지금 현재 해외 노동자들의 귀에 바로 들어갔고 북한, 조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자부담 증가에 따라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달 4일 중국 랴오닝성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북한 접대원 한 명이 급성 충수염에 걸려 개인 돈과 빌린 돈을 합쳐 3,000위안, 한화 약 55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나흘은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의 권고를 뿌리치고 이틀 만에 급히 퇴원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노동자 관리급 회사에 파견돼 있는 의사들은 이번 지시를 돈벌이를 더 쏠쏠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소식통은 의사들은 해외 노동자들, 특히나 러시아 노동자들 월급이 35,000 루블, 한화 약 56만 원 가지고는 돈이 성차지 않으니 환자들이 생기면 침 놔주고 뜸 놔주고도 돈을 받고 현지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도 수고비를 받아 왔었다라면서 이번 지시로 개인에게서 확실하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의사가 중국말도 잘 못해 병원 한번 나가면 통역까지 데리고 가니 개인이 통역비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지시는 해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 북한에 대한 믿음이 더 무너진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최근 재차 조국의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해외에서 어렵게 벌어들이는 외화, 국가 계획분을 그 어떤 경우라도 건드리지 말고 고스란히 조국으로 제때에 철저히 바칠 것이며 건강관리는 개인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게 이제 데일리 NK의 소식이고 제가 이 소식을 6월 8일 날 접한 이후에 저에게 제보를 해주는 이 북한 해외 노동자, 러시아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분이 뭐라고 충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론 익명입니다.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립니다. 데일리 NK의 소식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하다 이 건설 현장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 다치거나 또 아프면 그동안은 당에서 또 이 기업소에서 돈을 대주곤 했는데 이제는 100%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니 저 김정은 쌍간나 XX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충격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거저 조선 사람들, 해외에 있는 조선 노동자들은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단데요. 저 김정은 XXXXX. 자, 이에 대해 제가 먼저 탈북을 한 해외 유럽으로 탈북을 한 고위 탈북 인사에게 이 URL 데일리 NK의 소식을 보내주고 논평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성산 TV 감독 선생께 알려드려요. 데일리 NK의 소식을 접하고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유럽 동구라파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알아보니 지금 다치거나 뭐 아프면 대사관이나 기업소에서 아직까지는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준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김정은이가 내린 이 충격 지시,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도 사상 최초의 이런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의 외환안이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는 김정은이가 해외 노동자들의 치료비 또 진료비 일체 당에서 대주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또 당에 바치는 국가 충성 자금은 무조건 들여보내라고 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지,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 이런 사상 처음 이런 지시를 내렸겠나라고 봐야 합니다. 해외 노동자들 한마디로 충격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대탈출,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대탈출을 윤석열 정부는 잘 미리 예측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저에 대해 논평을 해 왔습니다. 점점점 북한 김정은의 이 마지막이 계속해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동안 북한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막아놓은 그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됐었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우리는 북한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 해방이라는 자유 북진 통일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